해당 비디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에듀케이션 위크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인코스메틱 코리아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클린뷰티, 마이크로바이옴 등 업계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온라인 에듀케이션 위크를 진행합니다. 에듀케이션 위크 동안 진행되는 웨비나, 신원료 론칭 및 전문가 인터뷰,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웨비나는 현재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매일 새로운 테마로 진행됩니다. 단 해당 웨비나는 화장품 업계에 계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웅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민감해서 오시고 민감성 피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감성 피부라고 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쉽게 가렵거나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당기거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총칭한 그런 용어가 바로 민감성 피부인데요. 이걸 특별하게 딱 한 단어로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화장품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민감성 피부와 의학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민감성 피부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의학적인 영역이 좀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감성 피부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최대한 관리할 만큼 해보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병원을 오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은 기본적으로 약을 먹어야 될 정도까지 심각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하게 증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성향, 즉 내 느낌, 본인의 느낌만으로서 저는 불편해요, 따가워요, 가려워요 이런 증상만 나타나고 특별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부 타입을 분류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건성, 지성, 민감성, 복합성 이런 패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우만의 피부 타입의 경우는 16가지의 피부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되죠. 건조하냐, 드라이, 지성이냐, 오일, 그 다음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색소가 잘 생기는 색소성이냐, 아니냐, 주름이 잘 생기냐, 탄력도가 좋으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조합으로 16가지의 피부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건성이면서 민감한 경우는 극건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냥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때로는 지성이면서 민감한 경우도 사실 되게 이런 용어가 현재까지 화장품 시장에서 되게 모호하게 해서왔던 건 사실이고, 많은 화장품 매장에 가서 내 피부 타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물어볼 때 각각 좀 더 다른 용어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왔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16가지 피부 타입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진료 영역과 치료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사용을 하거나 시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 레이저의 강도나 종류나 기간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고 홈케어의 방법도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화장품을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거는 건성이냐, 지성이냐, 복합성이냐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가장 기본은 건성과 지성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성인 사람들이 피부가 민감해질 수도 있고 지성인 사람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죠. 자, 그러다면 건성인 사람이 피부가 민감해질 때는 건성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더 민감한 피부에 좀 특화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성인 사람이 민감해지면 지성, 유분에 좀 더 포커싱이 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민감한 피부에 좀 더 특화된 성분들을 다양하게 넣음으로 해서 이 피부를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용어가 좀 더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어떻게 보면 건성과 지성이 다 혼합되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피부는 건조하지만 내 피부가 지성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건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상황은 정말로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수분을 유지해 주게끔 해주는 그 유성 성분, 기름 성분들이 부족했을 때도 증상이 생기죠. 즉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건성이고요. 지성은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피부를 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지성의 반대말은
건성이 아니죠. 지성의 반대말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가 적은 것을 의미하는 거지 수분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해왔던 피부 유형, 건성과 지성의 개념이 계속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부지라는 용어가 아주 직관적이면서 아주 정확한 용어긴 하죠. 내 피부는 지성이지만 결국은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각자 쓰는 이런 용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우만은 크게 S1부터 S5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만의 피부 타입의 첫 번째는 여드름, 그 다음 주사 피부염, 접촉 피부염, 그 다음 특별하게 피부에 문제가 없으면서 자극과 따가움이 있는 증상, 그리고 5번째가 지루 피부염, 이렇게 5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류 역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전부 다 민감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피부 상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정말 괜찮은데 어쩌다 한두 개씩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여드름이 올라온 것 때문에 내 피부 전체가 민감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민감성 피부의 기준을 정할 때는 전체 내 피부 상태의 민감도가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드름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민감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 주사 피부염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의 수분 손실도가 증가하게 되고 염증도가 상당히 많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증상들의 복합이죠. 그래서 마치 여드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드름은 피지선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면서 장벽에 손상이 있는 반면 주사 피부염하고 조금 그런 증상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바로 접촉 피부염인데요. 어떤 특정 성분들이 그 사람한테 감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정품과 똑같은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사실 복불복이에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에 대한 감작 정도가 다르고 민감도가 다르고 이런 알레르기를 인지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원료, 괜찮은 원료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 일부가 그 사람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면 그거는 그분한테는 정말 좋지 않은 제품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가 화장품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영역 바로 어떠냐면 특별하게 피부에 증상이 없으면서 쉽게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있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되게 불편함을 느끼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특히 피부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타입, 바로 네 번째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또 크게 또 3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는 경우. 과거에는 모든 민감성 피부는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장벽과 상관없이 염증이 되게 매우 높은 패턴들이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드름이라든지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염증성 병변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염증이 상당히 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는 피부 장벽의 손상도 없고 염증의 문제도 없는 특별하게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민감성 피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사실 가장 흔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보습제를 내가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뭐냐면 신경섬유에 대한 기능 이상이라고 보는 경우와 그 다음에 신경섬유 다발이 피부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됨으로 해서 인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을 보는데 최근에는 과하게 반응하는 민감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자극에도 그 통증이나 그다음에 이런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낄 때는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민감도들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화장품 영역에서 나 민감성 피부야 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관점에 어디에 포커싱을 두기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주사 피부염과 같이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베이스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부 장벽의 회복을 위해서 보습제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렌저 사용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장벽 손상과 상관없이 염증도가 높은 경우, 특히 여드름이 생겼는데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생긴다, 주사염이 전체적으로 생긴다, 아토피 피부염처럼 전체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벽 회복도 되게 중요하지만 염증성 병변들이 생기는 것들을 완화시켜주지 못하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역시 잡아주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염, 보습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을 최소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성분들을 제대로 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정 원료가 민감성 피부에 상당히 좋고 그 민감성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컨셉을 봤을 때는 되게 부족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를 확실하게 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넣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원료를 가급적 줄이는 게 중요하고 함량을 줄이고 사용하는 제품의 전체 개수를 줄이는 게 사실 매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감성 피부를 볼 때는요,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특별하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일단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오히려 무시하게 돼서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간단한 예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까 건성, 민감성인 경우에 여드름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냐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피지 컨트롤을 좀 집중하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 피부의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건성 민감성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성분들은 더 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전체적인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피부의 상태를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베이스가 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피부 장벽의 회복에 좀 집중하는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주는 부분들의 원료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요즘에는 피부에는 에코시스템, 가장 또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피부에 있는 균을 좀 더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원료들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정상화시킴으로 해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감성 피부에 아까 가장 많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서 신경섬유 기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민해져 있는 상태. 자, 이런 경우는 TRP 이온이라고 해서 추위와 더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외선이라든지 외부 자극에 의한 기본적으로 반응을 하는 기본적인 이런 채널이에요. 이런 채널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TRP 이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하는, 가려움과 따가움줄을 인지하는 이런 이온 채널을 좀 더 타겟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원료들의 개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피부 장벽도 회복시켜줘야 되고 가려움증도 해결해줘야 되고 염증도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피부 장벽 회복과 염증 완화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가려움증에 대한 부분들은 화장품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많은 제품들이 이런 가려움증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그런 화장품들이 하나씩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영역에서 보면 좀 더 상당히 넓은 염증을 포함한 다양한 이런 질환군까지 포함이 되지만 화장품은 꾸준하게 사용을 해서 내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원료들을 넣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인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감성 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의학적인 부분에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피부 유형과 좀 더 접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통일화될 수 있는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서라도 민감성 피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피부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공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논의가 서로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품에서 이야기하는 민감성 피부, 그다음에 의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민감성 피부가 사실 조금 동떨어졌던 건 사실이고,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정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술과 그다음에 이런 노력들이 집약된 제품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으니 좀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